하나의 문장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한 편의 시는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껴안을 수 있는가? 신형철의 산문집 느낌의 공동체는 이 질문을 조용히 던지며 시작된다. 이 책은 단지 문학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길고 조심스러운 편지이며 감각을 공유하는 연대의 이야기다. 책은 크게 세 갈래의 흐름으로 나아간다. 첫 번째는 문학을 통한 감각의 회복이다. 신형철은 자신이 사랑한 작품들의 시, 소설, 에세이, 영화 등을 매개로 하여 그 속에서 사람들이 외면했던 감정, 견디기 힘들어 무시했던 아픔을 다시 꺼내 보여준다. 그는 슬픔을 미화하지 않고 분노를 미성숙이라 말하지 않으며 기쁨을 얕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이 한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라고 말한다. 그가 소개하는 문학 작품들은 하나같이 느낌의 회복을 촉구한다. 어떤 시는 잊혀진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알아주고 어떤 소설은 말할 수 없었던 진심을 대신 고백한다. 저자는 이 문학적 감흥의 과정을 느낌의 공동체라 부른다. 그것은 이해보다 깊은 감정의 공유이며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는 체험의 확장이다. 그는 말한다. 타인의 고통을 끝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고통을 혼자 앓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흐름은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과 화해다. 그는 우리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폰을 쥐고 세상과 연결되었지만 정작 감정은 서로 닿지 않는다. 이 책은 그 단절을 다시 잇기 위한 시도이다. 신형철은 문학이 우리를 다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게 하는 감각의 도구라고 믿는다. 그는 한편의 영화 속 장면에서 어느 시인의 죽음에서 동시대 작가의 고백 속에서 우리라는 감정의 가능성을 본다. 공동체는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느낌이 공유될 때 시작된다는 그의 말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즉, 느낌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론이자 감정의 윤리학에 가까운 선언문이다. 세 번째 흐름은 삶에 대한 섬세한 윤리적 성찰이다. 그는 문학을 단지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한 편의 시가, 한 줄의 산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늘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하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 앞에 예에 바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예의는 누군가를 대신 울어주는 문장을 통해서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시선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느낌의 공동체는 그런 감정의 예의로 가득 차 있다. 문장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낯선 타인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공감이라고 부르지 않고 느낌의 공동체라 부른다. 이 이름은 더 겸손하고 더 구체적이며 더 인간적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고통에 마음이 아픈가? 나는 내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문장을 통해 타인을, 세계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 정답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그 물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름답다고 조용히 말해준다. 느낌의 공동체는 단순한 평론집도 감성적 에세이도 아니다. 그것은 신형철이라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윤리적 태도와 감정적 자산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하나의 철학을 제시한다. 그것은 이해가 아닌 느낌의 공유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라는 철학이다. 이 철학은 문학, 영화, 현실, 그리고 사랑과 상실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느낌의 공동체는 독서라는 행위가 단지 지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윤리적 체험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책이다. 이 책은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이자 해석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신영철이 삶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고 견디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서전이기도 하다. 그는 문학을 고통의 도구가 아닌 공감의 매개체로 본다. 고통을 말하는 문장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단지 슬픔의 보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생각한다. 신영철은 말한다. 누군가의 울음이 나의 울음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가능해진다. 여기서 느낌의 공동체라는 말은 단지 감정적인 연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공동체보다도 더 섬세하고 법적인 결속보다도 더 견고한 감각적 연대를 말한다. 법은 타인의 고통을 판결하고 사회는 그것을 제도화하지만 문학은 그 고통을 같이 앓는다. 그는 그 같이 앓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떤 시인의 시가, 어떤 문학가의 산문이, 어떤 영화의 장면이 한 사람의 고통을 대신 알아주는가. 신영철은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감이라는 말을 경계한다. 그는 공감이 때때로 감정의 소유권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타인의 고통은 또다시 내가 중심이 되는 서사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는 감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 고통을 혼자 남겨두지 않기 위해 조용히 옆에 앉는 문장을 쓴다. 그것이 바로 느낌의 공동체다. 이 책이 주는 울림은 그것이 문학 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신형철의 문장은 날카롭지만 무례하지 않고 깊지만 억지스럽지 않으며 사유는 치밀하지만 감정은 늘 열린 채로 우리를 향해 있다. 그는 슬픔을 이론화하지 않으며 감정을 수치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느낌이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했던 어떤 인간성의 회복을 문학을 통해 보여준다. 느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의다. 그것은 감정의 예의이며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윤리다. 그는 비판을 할 때에도 단호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는다. 감정의 이입이 아닌 감정의 존중, 감상의 몰입이 아닌 감각의 겸손, 그것이 그의 문장에 녹아있는 태도다. 신영철은 한편의 시 앞에서도 머뭇거리고 한편의 소설 앞에서도 잠시 숨을 고른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 한 사람의 삶이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느낌의 공동체는 말하자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자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윤리적 제안이다. 그는 문학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울 수 있게 되며 결국은 조금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독자에게 지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이 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순히 책과 책 사이를 연결하는 문학 해설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하려는 감정의 다리와 같다. 우리가 잊고 있던 감각들, 외면하고 있던 고통들, 도망쳤던 사랑의 기억들을 조용히 불러낸다.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한 줄의 문장처럼 작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신영철은 문학을 통해 타인의 슬픔에 다가가는 방식에 대해 말하면서도 끝내는 슬픔을 공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그는 명확하게 선언한다. 누구의 고통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윤리다. 우리는 이해의 욕망보다 존중의 태도로 타인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잊기 쉬운 진실을 그는 꾸준히 말한다. 여기서 그는 침묵의 윤리를 이야기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슬픔 앞에서 말을 한다. 위로의 말을, 조언의 말을, 심지어는 본인의 경험을 꺼내며 슬픔을 중화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슬픔을 다 없애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는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옆에 앉는 일이다. 그 말없이 앉는 일이 문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동행이며
그것이 바로 느낌의 공동체를